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함께요 톡톡 5번째 시간남. 야호! 함께요 톡톡 5편에서는 식습관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심한 편식으로 우리 아이 건강이 상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부모님 모시고 김민영 ABA 연구소 김민영 소장님과 리오백 아동발달상담센터 설봉찬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오늘은 식이 전문가이신 서울의대 의과학과 김미림 박사님과 서동수 위드어스 정신건강의학과 서동수 원장님께도 도움을 청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톡톡을 따라 영상을 빠져보시죠. 붕당! 안녕하세요. 김민영 ABA 연구소 김민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오백 아동발달상담센터의 설봉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심한 편식이나 특이한 식습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자녀의 식습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아버님을 모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자녀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가 편식이 심해서 고민이에요. 치료실에서 만나는 다른 부모들도 편식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는 걸 보는데 다른 아이보다 편식 문제가 더 심한 이유가 있나요? 어린 아이들이 1세에서 5세 사이에 잘 먹다가 대부분의 음식 맛을 본 후에 선호, 비선호 음식이 생기고 편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 반복적인 행동과 변화에 대한 거부라는 특징이 있고 또한 감각적으로 예민한 특징이 있는데 음식의 질감, 냄새, 색깔, 온도 등에 특히 더 민감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편식 문제가 더 두드러지거나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편식 문제는 한정된 가짓수의 음식을 먹는 문제가 가장 많고 특정 질감의 선호가 분명하다는 문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삼키지 않고 물고만 있는 행동들도 자폐 아이들에게 많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5세에서 12세 사이의 자폐 아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편식 관련 연구에서는 약 72% 정도의 아동들이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정상 발달 아동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편식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편식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은 했는데 일반 아동에 비해 15배 정도나 된다고 하니 실감이 되네요. 제 아들은 어릴 때 밥, 김, 멸치, 고기 이렇게만 먹었어요. 편식이 좀 심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나물을 주거나 먹지 않는 반찬을 주고 관찰을 해보니 입안에서의 느낌으로 아니다 싶은 반찬은 뱉어내더라고요. 센터에서 만난 다른 부모님들도 편식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민해서 편식도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임상 사례는 8세 이후까지 분유만 먹고 사는 아이도 있었고 오로지 김만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편식보다는 식이장애에 더 가까울 텐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좀 됐을까요?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자폐 아이들의 편식 문제에 대해서 부모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감각적 예민성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편식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활동에 영향을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부모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싫어도 꾸준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분과 그렇게 싫으면 먹지 마 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선호하는 것만 먹이시는 분이요. 제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보통의 아이들에게 편식 치료 방법으로 다양한 음식 재료를 만져보고 오감 체험이나 요리 활동 등을 통해서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기가 요리한 음식을 먹어보게 하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방법이 잘 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는 없을지 모르지만 먹을 때만 되면 강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식 치료의 공통적인 점은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맛에 노출시켜주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아이가 특정 재료를 싫어하는 것을 아니까 아예 모든 음식에서 빼줘서 편식이 고착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여주시고 맛을 제시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제가 편식 치료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은 선호, 비선호 음식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들 리스트를 쭉 작성하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먹였으면 좋겠다는 비선호 음식 리스트를 정리해 보세요. 한 번에 시도해 보시려는 음식 한 가지를 정하셔서 먹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시작은 좋아하는 음식을 숟가락에 가득 담으시고 싫어하는 음식은 처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게 해서 함께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이 방법에 거부가 없을 때까지 지속하세요. 한두 달 동안 아이가 거부 없이 먹을 때까지 지속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표로 정하신 음식의 크기를 좁쌀 크기, 쌀알 크기, 녹두알 크기, 콩알 크기를 정하셔서 거부감 없이 먹을 때까지 작은 순서대로 선호하는 음식과 함께 동시에 제시하시면 생각보다 덜 힘드실 거예요. 거부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일관적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다른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낮아질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음식을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 석 달 동안 진행한 적도 있거든요. 꾸준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우리 아버님, 지금 소장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가 마음에 와 닿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저희 아이들의 거절을 은근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리스트 만들어 보기,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시하기, 둘 다 꼭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거부하는 음식이 많아서 편식이 심할 때 건강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선 좋아하는 것 위주로 먹이며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아이가 보이는 섭식 행동이 단순히 선호하는 음식에 대한 편식 수준인지 식이장애 수준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의 개월수, 나이를 감안해서 아주 어릴 때는 안 먹는 음식은 좀 더 기다려주고 우선 잘 먹는 거 위주로 먹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편식 지도를 해줬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봤습니다. 아이가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거부하는 등 심한 정도의 편식이 아니고 단순히 선호의 문제라면 설봉찬 원장님이 하신 방법처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나이 먹도록 먹기 싫은 음식은 아직도 안 먹거든요.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천천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식습관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이러지?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 식이 전문가 선생님께 여쭤볼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아이의 식습관 때문에 고민할 때 어떤 측면들을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식이 때문에 고민이 돼도 따로 식이 전문가를 만나 뵐 기회가 흔치 않지요. 이번엔 식이 전문가 김미림 박사님께 직접 여쭤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아이의 식습관으로 고민이실 땐 가장 먼저 내 아이의 그러한 잘못된 식습관이 혹시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정신질환 진단 분류 체계인 DSM-5에 따르면 자폐 아이들에게서 주로 보여지는 그런 식이 문제는 대부분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즉 RPD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진단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혹시 내 아이의 그런 잘못된 식습관이 이렇게 알피드로 진단받을 심각한 정도의 수준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에 가장 편한 방법은 먼저 내 아이의 체중이 현재 그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량하고 있진 않은지 또는 신체 발달 연령에 따른 그런 표준 체중보다 한참 아래 떨어져 있진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아이의 체중이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량하고 있거나 또는 신체 발달 연령에 따른 표준 체중과 차이가 많이 나는 저체중 상태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학적인 도움과 함께 이런 행동 문제를 같이 수정해 나가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의 식습관을 바로잡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내 아이의 식습관이 이렇게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현재 아이가 식사 시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아이에게 어떠한 자극들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어머님들께 이제 편식 치료를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이렇게 본인이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도록 동영상 촬영 과제를 내어드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의 그런 식이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자극들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이의 부적절한 식습관 그런 문제 행동들을 좀 더 이해해 나가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문제 행동 발생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의 예시로는 아이에게 한 입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크기나 또는 음식의 양이 너무 크거나 혹은 많지는 않은지 또는 식사 전에 혹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또는 다른 음식들을 먹진 않았었는지 등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문제 행동이 발생한 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예로는 어머님의 반응이나 언어 또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 또는 아이가 얻게 되는 어떤 물건이나 할 수 있게 되는 활동들이 혹시 아이가 원했던 것이거나 또는 선호하는 것들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들을 점검해 보신 후에 이제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면서 이제 아이의 식습관을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김미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의 식사 행동을 잘 관찰하시고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알려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세심한 관찰을 기반으로 서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부분이 공통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볼까요? 아이의 식습관 때문에 걱정할 때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번 질문은 소동수 위드어스 정신건강의학과 소동수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네, 앞에서 선생님들도 언급하셨지만 식습관의 어려움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선은 행동 중재가 치료 계획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김미림 박사님 말씀처럼 부모 아동 상호작용이 어떤지 살펴보고 부적절한 강화가 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습관 문제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섭식과 관련된 신체 구조와 기능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평가라고 주로 재활의학과의 석식장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삼킴과 관련하여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박, 집착 등 다른 정신건강의학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후 치료적인 접근은 앞에서 말씀하신 집중적인 행동치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체중이 많이 저하되었거나 영양이 부족한
식이장의 경우에는 수액 등을 공급받으며 아동에게 개별화된 행동 치료 계획에 따라서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동반된 강박, 집착, 예민한 등의 정신건강의학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약물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동의 편식 행동이 너무 심각하면 의료적 지원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이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식습관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아버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고민을 좀 덜고 가시나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었는데 소장님과 식이 전문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직접 도움 말씀 들으니 좀 안심이 됐어요. 안심이 되셨다니 저도 안심이 되네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김민영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폐 아동 중에는 음식에 대한 감각적 예민함으로 인한 편식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시도를 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동영상 촬영과 A,B,C 기록지가 식습관 교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주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맛에 노출시켜준다면 아이가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심각한 체중 감소와 같은 문제가 생길 정도로 편식이 심하다면 의학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지 병원을 꼭 방문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